안녕하세요, 스타트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반복문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반복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유튜브 자주 즐겨보시죠? 유튜브 사이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 지금 하나의 그 영상 템플릿을 만들 때 모두 다 동일한 템플릿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이 10가지의 템플릿을 만드는데 총 10번의 반복된 명령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템플릿을 만드는 명령이 사용된 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 크롤링을 하게 될 경우에 많은 경우 네이버 뉴스 크롤링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이 한 개의 뉴스 기사의 제목이랑 본문 크롤링 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어요. 근데 한 개만 크롤링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만큼 크롤링을 하려면은 반복해서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명령? 반복해서 이 기사의 내용을 크롤링하는 명령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쓰임이 유용하고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앞서 배웠던 조건문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자료형 변수라든지 그런 문법보다는 약간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복문 문법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for랑 while이 있는데 먼저 for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for 변수인 list 그리고 콜론 여기 들여쓰기를 해주고요. 탭 명령 블록을 써줍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for a인 여기 리스트 1, 2, 3, 4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콜론 print a 라는 명령을 써줬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먼저 1이라는 원소를 a에 담습니다. 즉 첫 번째 원소를 a라는 변수에 담고 그 다음 변수를 가지고 명령 블록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print a라는 명령을 수행해 줍니다. 그러면 1이 출력이 되겠죠. 화면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2라는 두 번째 원소를 a에 담아서 print a를 수행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수행하고 나면 1, 2, 3, 4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리스트 안에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내면서 명령 블록을 실행해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두 가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names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네임즈 리스트 안에는 티모, 리신, 이즈리얼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for name in names 이렇게 하면은 names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name 변수에 담아서 명령 블록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티모, 리신, 이즈리얼이 순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커피스라는 리스트 안에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라는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or coffee in coffees 이렇게 명령을 작성을 해주면은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가 순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좀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 조건문이랑 좀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예시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구강 반복문. 그 안에 파일을 만들어 줄 건데, 동일 언더바 반복문 기초 언더바 1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데이터를 3개 넣어 주도록 할게요. 티모, 리신, 이즈리얼. 이렇게. 그리고 for name, names, print name.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이 names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를 차례대로 names라는 변수 안에 집어넣고 명령을 수행을 해 준다고 했었죠. 그럼 결과가 티모, 리신, 이즈리얼이 순서대로 출력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자, 티모, 리신, 이즈리얼 잘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if문이랑 좀 조합을 해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 쳐보세요. 따라 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티모라는 원소가 name 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if라는 명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name 안에 티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건식이 true가 되겠죠. true. 그래서 if 안에 있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티모는 탑 챔피언입니다. 가 출력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리신 원소를 이제 name 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if문을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은 티모가 아니라 리신이니까 false가 돼서 수행을 안 하고 elif인 이 부분이 true가 돼서 리신은 정글 챔피언입니다. 라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하겠죠. 이즈리얼도 마찬가지로 될 거고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그죠?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for를 사용할 때 리스트랑 결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반복하는 횟수를 직접 지정해 주고 싶을 때는 range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range라는 함수의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range 10을 하게 되면은 0에서 9까지의 순서열을 반환해줘요. 순서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받아 순서열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바로 range라는 함수예요. 자,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for I in range 60. 자, range 60이라는 거는 여기서 0에서 59까지의 순서열을 반환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리스트처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i라는 변수에 담게 돼요. 그리고 그 i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 명령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분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분이 출력이 되고 다음으로 1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1을 i로 이제 가지고 와서 1 플러스 1분인 2분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59라는 데이터를 i에 가지고 와서 59 플러스 1분인 60분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것도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파악을 먼저 해볼까요?
0에서 이번에는 12니까 11까지의 순서열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은 0이 i에 들어가게 되고 0 플러스 1인 1월이 출력이 되겠죠. 자, 땡땡땡 마지막으로 11을 가지고 오고 11 플러스 1인 12월이 출력이 될 겁니다. 레인지 1, 10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쓰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1에서 9까지의 순서열이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시작 숫자라는 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3개의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 3, 5, 7, 9 두 칸씩 떨어져 있는 순서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들어있는 이 숫자가 뜻하는 게 뭐냐면 단계라는 거예요. steps. 이번에는 레인지를 연습을 해볼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주고 반복문 기초 엔더바 2.8. 자, 레인지를 연습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for I in range 1, 11 이렇게 하고 프린트 I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1이 시작 숫자죠.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순서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i에 담아서 프린트를 수행을 해줄 건데, 자, 그래서 결과는 1번째 페이지입니다. 2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0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롤링을 할 때 요런 이제 문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아니면 페이지에 따라서 이제 크롤링을 시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hile문은 사실 for문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왜 이 while문이랑 for문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하느냐? 그때그때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문법이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for문으로 이렇게 작성된 이 문장을 똑같이 while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r문을 먼저 볼게요. for count in range 5 라고 적혀 있는 거는 0에서 4까지의 순서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count 안에 집어넣어서 이 프린트문을 수행을 해줄 건데, 그러면은 0번째 반복문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4번째 반복문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똑같이 while문으로 바꿀 때는 이 반복 횟수를 저장할 수 있는 count 변수를 일단 만들어주고 0으로 초기화시켜줍니다. 그리고 while count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식이 들어가게 돼요. 마치 뭐랑 비슷하죠? if 문이랑 좀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은 이 while 문 안에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count가 0일 때 0이 5보다 작으니까 true가 되겠죠, 조건식이.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명령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0번째 반복문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count가 하나 증가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while문 조건식을 판단하러 가는 거예요. 1이 5보다 작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true니까 또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1번째 반복입니다. 출력이 되겠고, 자, 언제 마지막이 되냐? 5가 됐을 때 이렇게 4까지 출력이 되고, 5가 됐을 때 이 조건식이 false가 돼서 이 반복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while 조건식이 true일 때 명령 블록을 실행한다 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고, 이 for문이랑 while문을 어떨 때 사용하는지 조금 비교를 해 드릴게요. for문은 먼저 정한 횟수만큼 반복을 할 때 사용을 하고, while은 이 조건, 어떤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수행할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죠? 이게 머릿속에 아직 그 반복에 대한 개념, 어떻게 이 반복을 할 때 변수가 바뀌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 잘 안 서 있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문법을 한두 번 더 보고 좀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이 문법에 익숙해져서 더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반복문을 조금 더 다루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몇 가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